놀이와 유아 중심으로 바뀌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연하고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재직 중이신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와 고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달라진 누리과정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수업의 변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나 저희 기관 선생님들이나 모두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도 기존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를 진행했는데 이건 놀이가 아니었나? 그럼 놀이는 무엇이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바뀌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누리과정도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또 원장의 입장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은 아나 그냥 놀아도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또 어떻게 전달해줘야 될까 하는 것들은 모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의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수업과 업무, 여기에 부모님들의 소통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역량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도록 최대한 교사의 자율권과 실행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적잖은 부담과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선생님들 어떤가요?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에 중요시 되는 그런 가치가 이미 선별되어 있고 그런 가치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잘 조직화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놀이를 뽑아내고 교육과정을 조직화해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뀐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한 가지만 바뀐 건데. 저도 개정 누리과정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 한 번은 저희 반 아이들이 반짝이 끈 그 응원술 있잖아요. 운동회 할 때 쓰이는 끈 그걸로 한번 교실에서 놀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항상 교실은 반짝이 끈으로 뒤섞여 있었고 정리도 힘들고 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중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 저의 또 이제 이런 힘든 부분을 저희 전문적인 컨설턴트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안을 많이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 좀 놀이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개개인마다의 생각과 고민을 좀 들어봤는데요. 개정 누리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노력이지만 정부나 국가교육기관의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지금도 교육연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연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연수에서 시범 유치원을 하던 한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이 팽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팽이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팽이를 돌리면서 과학적 개념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팽이 시합을 하면서 협력, 협동, 경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에 교육적 가치를 더하는 그런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의 의미, 오늘 방송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향한 선생님, 정부,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유아교육과죠. 그 중에서 유치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립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우리 대학의 체계적인 임용고시 준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용고시 준비 프로그램은 대학 차원의 지원과 학과 차원의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먼저 대학 차원에서는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대학 부속기관인 공무원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 사관학교는 다른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임용고시를 준비하기에도 좋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임용고시에 필요한 한국사와 전공 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과 차원에서는 크게 3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함께 학년별로 맞춤형 임용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임용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어요. 둘째로 소모임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로 의지하고 문제풀이도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은 임용고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매년 공립유치원 현장에 있는 선배들을 초대하여서 임용고시 준비에 대한 노하우와 또 공립유치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배들과 직접 대화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체계적인 임용고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리 유아교육관이 매년 임용고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우리 동양대학교와 함께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합격의 길을 조금은 더 빠르게 두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